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힘이 되는 당뇨 이야기, 오늘도 진행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소개해 드릴게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사례자분을 만나게 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 사실을 알고 현미밥과 잡곡밥 위주로 식이요법을 계속 해오셨다고 해요. 또 병원약도 처방을 받아서 드셔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도 삼척의 한 시골 마을. 봄이 오는 길목, 굳어있던 겨울땅을 뚫고 파릇한 보리싹이 돋고 있는 요즘. 올해 나이 60, 김옥란 씨도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조금씩 일손이 바빠지는 참입니다. 김옥란 씨가 자신의 당뇨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약 15년 전의 일. 몸에 기력이 없는 건 물론이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때도 많았다는데요. 먹는 약과 주사 치료에도 조금씩 더 악화되어간 몸 상태. 처음 발견했을 적에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아이고 이렇게 죽으려고 한정했다고. 응? 당뇨가 이렇게 높은데 아무 처방도 안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당뇨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피로가 와서 아픈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게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당뇨라는 거는 몰랐지요. 그때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이제 약을 타다 먹었어요. 이제 약은 하루에 2번 먹고 그래서 그 약을 타먹은 제가 한 5, 6년 다 먹어도 처음에는 조금 효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세월이 가니까 또 다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김옥란 씨. 그녀는 지난 5월 기존에 받던 치료와는 다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들쭉날쭉하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머니 인슐린 펌프 다시고요. 지금 혈당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혈당이 그러니까 지금 달고는 혹시 이거 주입을 안 하고 먹으면은 한 150, 160 나오고 그래 주입하면은 거의 정상적 혈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거. 맹 한 가지네. 먹으나 안 먹으나 뭐 혈당 올라가는 거는 맹 한 가지더라고요. 나는 기계 달기 전에도 이제 그 혈당 체크하는 거 병원에서 사다가 이제 체크를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주는 안 해봤지만 이제 하루에 2번, 3번서는 체크를 계속 그 식이요법 하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 현미밥 먹고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니까 일을 많이 해야지 힘은 더 없지요. 그래서 교수님인데 가서는 당뇨는 소변물로 다 빠지니까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간식은 하지 말고 삼시세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고 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요. 과일이고 뭐이고 뭐 다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저거 하다면은 이제 간식을 안 한다는 이유지. 삼시세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커피고 뭐 음료수고 뭐 과자고 뭐 고기고 빵이고 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뭐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고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낯선 치료에 대해 우려도 많았다는 김옥란 씨.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못 된 지금 당시 우려와는 달리 편안함과 만족감이 더욱 크다는데요. 무엇보다 늘 가려먹고 적게 먹느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식사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건 역시 그녀가 꼽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 식사하실 때요. 그럼 고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드셨겠네요. 예전에 기계 달기 전에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놔도 못 먹었지. 지금은 다 먹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커졌던 당뇨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짐을 덜어낸 만큼 봄을 맞는 그녀의 몸놀림도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모쪼록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바란다는 김옥란 씨.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워낙 오래돼서 그렇게네. 기계를 뗀다는 자부심은 갖지 말아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뭐 합병증 없고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뭐 유지해 준다는 것만 생각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목표도 없고 그냥 지금 상태로 이 상태만 가면은 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밖에가 일을 해봐도 뭐 갈증이 난다거나 뭐 땀 쫙쫙 빠지거나 힘이 없다는가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걸로 뭐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만 유지한다면 만족하고 있어요. 네, 다행히 합병증이 오기 전에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합병증이 이미 생긴 환자분들보다는 이분처럼 병이 생기기 전에 오신 분들이 더 경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많이 합병증이 있다는 거는 한계 이상은 망가졌다는 거니까 조금 망가진 다음에 하는 건 좋겠죠. 이 환자가 합병증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15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저 합병증이 있는데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많이 망가져 느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인슐 펌프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학회 보고를 보면은 이렇게 저 초기 때 얼마 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 펌프를 달고 나서 되게 5개월 내에 낫는 사람, 뭐 3개월만 낫는 사람, 이 경우에는 약간 2년 정도 있다가 기계 띄고선 아무 치료도 안 하게 되는 완치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오래된 환자들죠. 이게 30년, 이거는 뭐 한 25년 정도 됐나? 20년. 이런 환자들은 인슐 달더라도 근데 오랫동안 달아야만이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다음에 회복하려면은 회복하는 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잘못 치료해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많이 망가진 것을 치료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저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치되는 율도 훨씬 더 쉽게 율도 높고 초기 때 더 많이 완치된 율도 높고 합병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 때 치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치료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합병증이 있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심장이 나쁘면 그 스텐트 넣게 되면 수천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합병증이 있으면은 다리 절단함 같은 큰 합병증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심장 콩팥이 나빠지면 혈액투석, 봉화투석 하게 되면은 비용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 눈에 망막증 오게 되면 레이저 치료는 돈 들고 나중에 그 아주 장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직업도 못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이 무서워하죠. 근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의료보험에서 그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의료보험 비용이 훨씬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의료비용 회사가 돈 안 들려면 빨리 합병증 예방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그 의료보험 회사들은 인슐 펌프 치료를 초기부터 굉장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돈 안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인슐 펌프 치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있다. 네. 자기 자신의 직업도 갖고 생산성도 높여주고 치료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경제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 그 기간도 참 궁금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지 한 7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착용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이 혈당치가 안정화되나요? 혈당치 안정화 자체로 하면은 하루 내지 3일이면 완전히 거의 정상화되죠. 네. 이 사람이 1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잘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그런 의미지 7개월 혈당이 정상화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혈당이 정상화 되니까 그건 뭐 네. 거의 뭐 대부분의 환자가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 정상화만 보면은 뭐 거의 3일 만에 거의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몸이 좋아지는데 또 천천히 좋아지겠죠. 또 완치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 네. 혈당 조절은 3일 만에 거의 다 돼요. 네, 이 혈당화 수치가 3일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자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위주로 식생활도 열심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약도 복용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펌프 착용 후에는 하루 내지 3일이면 일단 혈당 수치는 안정화된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그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분들도 이분처럼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좀 식이 생활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정상은 똑같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환자들 만나봐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 그냥 빠져 있더라고요, 보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이나 채소 많이 먹고 식이요법 하면은 그거 정말 나빠지거든요. 진짜 나빠지지. 아니, 작게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작게 먹게 되는 거니까. 작게 먹고 건강해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에 대한 실력이 인식에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잘못 치료하는 의사들이 혈당치만 보고서 혈당좀 떨어져 보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만들지 않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미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눈에 보기엔 혈당 떨어지지만은 에너지도 적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 몸이 좀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치료 방식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당뇨 환자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빨리 건강해지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환자들은 당뇨병을 고치려면은 환자가 당뇨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당뇨병 치료는요, 이전까지는 이게 식이요법 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가지고선, 이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몸으로 안 들어가니까 몸은 야위어져서 합병증 오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바로 원인은 이겁니다. 이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로 인공치장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네. 이 환자처럼 음식을 갈아서 먹을 필요 없죠. 네. 뭐든 잘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환자들이 보고 있으면 왜 실패해요? 이 사람 식이요법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병 치료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이요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칼로리를 먹는 건데 근데 환자 보고 있으면은 환자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식이요법 했는데도 불구하고는 배는 매우 고파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를 고프게 만드는 것은 환자 고통을 증가시킨 거니까 의사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편하게. 그런데도 계속 작게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좀 더 일반인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2,000칼로리 먹는 게 식이요법이에요. 정상이 2,000칼로리 먹어요. 정상 2,000칼로리 먹으면은 여기서 포도당이 흡수돼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2,000칼로리 다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실험해 봤어요.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여러 명 환자를 모두 다 소변을 모으게 했어요. 20시간 소변을 모아가지고 20시간 소변에 들어있는 포도당량을 재봤더니 이게 200g에서 250g이 하루 종일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더라고요. 소변에서. 이 포도당의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열량을.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우리 칼로리원인데 포도당 1g이 4칼로리거든요. 4칼로리면 어떻게 해서 200g은 200 곱하기 4면 800칼로리. 250g이 250g 곱하기 4면 1000칼로리. 대부분은 200g, 250g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8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가 소변으로 나갔습니다. 이분은 2000칼로리 먹었어요. 근데 정상에는 소변 하나 안 나가요. 포도당이. 1000칼로리 빠져나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남은 건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마치 반 먹은 사람, 정상에서 반 단식한 사람과 똑같은 상태 되니까 그 환자가 느끼기에는 내가 반 단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는 2배로 고플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 환자는 배고프죠. 그리고 1000칼로리밖에 안 먹었으니까 몸은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비실비실해지죠. 굉장히 약해지고 짜부러져가지고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고 심장 나고 온몸에다가 신경까지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요법을 먹는 것으로 당뇨병 고치고자 하는 것은 당뇨병의 원인과는 아주 관계없는 잘못된 치료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사람은 이걸 잘 이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죠. 식이요법 작게 먹으면 2000칼로리 먹더라도 2000칼로리보다 다 몸에서 이익이 되는 거죠. 소변을 하나 안 나가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당뇨병 인슐린 펌프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뭐 식이요법을 하느라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몸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좀 인슐린 분비가 적절히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먹은 것이 지금까지 먹은 것이 우리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데 인슐린이 필요하거든요.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방식이 중요한 거고 당뇨병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네. 또 이 근본적인 원인을 잘 치료할 때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합병증은 이게 짜부러져서 오는 거거든요, 몸이. 에너지가. 그래서 오는 거니까 안 짜부러지게 만들면 합병증 오지 않죠. 짜부러졌다가도 펴지면은 합병증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눈에 망막증이 있다는 망막증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를 어떻게 다루고 또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원 후에도 환자 스스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거 보면은 첫째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의사가 의사를 고치니까. 그렇죠. 네.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인슐린 넣어야 되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이 당뇨병 치료가 다른 방법이 실패하는 것은 원인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응용력이 없어지는 거죠. 먹약 먹거나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뇨병 지금 교육시키는 이 당뇨병 센터는 목표가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가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훈련을 시켜서 의사가 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뇨센터의 목적입니다.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환자를 의사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 그렇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나 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참 믿음이 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일이 어디 갈 때마다 먹는 약을 챙겨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또 없어서 환자들이 참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3일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고, 집에서 또 다 바꿔주고, 그러니까 병원에 올 필요도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먹는 것도 아주 잘 먹게 되고, 달아서 먹을 필요도 없고, 네.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게 되고, 건강해지니까,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도 없으니까 아주 건강해져. 이제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우리 당뇨센터는, 24시간 동안 환자의 혈당차, 인슐린 들어간치를, 온라인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서버로 다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우리가 잘 감시해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교육관 의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네. 건강해지고. 이 환자도 굉장히 자기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병원에 있는 서버로 또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또 이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다시 이제 살도 좀 찌시고 평소에 하던 일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죠. 이때까지 먹약 먹고 식이요법하고 인슐린 한 조금 맞다가 혈당이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높았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인데 환자는 혈당 높으면 굉장히 그 자체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게 더 실망스러울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환자처럼 혈당치가 완전히 정상화 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다음에 건강해지니까 일도 잘하게 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죠. 아주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색 때문에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네. 그거에 20년 전에 달았어도 지금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오늘도 그런 환자들 많이 만나봤지만요. 참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환자들 굉장히 좋아하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맨날 망가지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전에 다른 치료할 적에는 이 치료하고 나서 계속 좋아지면서 지가 느끼니까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추천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일찍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수록 또 충분한 섭취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질수록 이 당뇨병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도 15년 동안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식이요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잡곡밥 먹고 현배밥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되게 그렇게 그다음 먹는 약 먹고 나중에 인슐린 맞고 점점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 인슐린 펌프 달고 7개월 됐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옛날 치료는 원인적 치료가 아니었어. 원인적 치료 아니었고 인슐린 펌프 치료 7개월 전부터 원인 치료했으니까 좋아졌죠. 그러니까 원적 치료 안 했다는 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한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치료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 잘못하고 있어도 아주 결정적으로 나빠지진 않아요. 우리 몸이 그 정도로 나쁜 일에 대해서 잘 저항을 합니다. 그걸 잘 막아냅니다. 그럼 막아내는 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말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면은 완치도 되고 합병도 예방되고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자 찾아오는 거 보면은 왜 그렇게 먹약을 많이 먹고 오랫동안 먹고 왜 그렇게 인슐린을 계속 맞으면서 혈당치는 또 맞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보니까 혈당이 300~400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몸은 또 나빠진 거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치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치료 방법을 잘 알고 빨리 치료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환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빨리 할수록 빨리 좋은 거죠. 그걸 똑똑히 하셔가지고 이런 환자 결과 보고선 좀 나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환자 합병쳐서 오면은 제 마음도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도록 건강할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비록 국민병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는 병이긴 하지만 반드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점, 또 그에 따른 희망 역시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